지난 시간에 센트럴 리미스여름 했고요. 예, 앞으로 스케줄을 좀 보면 오늘 로브 라지 넘버스 할 거고요. 그 다음이 대통령 선거죠. 그죠? 예. 그때 컨피던스 인터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제가 학부 강의한 게 있거든요. 컨피던스 인터벌. 그거를 링크를 걸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테스팅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임용고사 문제 푼 거를 보면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대통령 선거 마치고 찍어서 올릴게요. 여기 이 노트북은 다 아시죠? 여기 보면 테스팅은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컨피던스 인터벌은 꾸준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컨피던스 인터벌은 무조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최대한도로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는 풀어놨네. 근데 여기 안 풀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 선거 그때 요거 컨피던스 인터벌하고 테스팅 문제 쫙 풀어서 그거 링크 걸어 드릴게요. 어느덧 벌써 종강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오늘 해야 될 거는 law of large numbers입니다. 요 테일 바운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테일 바운드는 임용고사 문제 나올 것 같지 않아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테일 바운드 얘기는 안 하고 로우 라지 넘버 얘기하고 센트럴 리미트 세럼하고 로우 라지 넘버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그거를 두 개 뷰를 다 이해를 하면 두 개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그젬플을 좀 봅시다. 이그젬플을 보는 게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몽테칼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로우 오브 라지 넘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요거부터 이해를 해보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유닛 스퀘어가 아니죠.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사각형을 생각을 해요. 해주고 여기 보면 요 그림을 보죠. 이게 x축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고요. y축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예요. 그래서 랜덤하게 유니폼하게 이 박스에서 포인트들을 잡아요. 랜덤하게. 그래서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가면 빨간 점을 빨갛게 칠했고요. 유닛 서클 바깥에 점이 찍히면 파란 점을 찍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점을 한번 휙 던졌을 때
빨간 점이 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예. 빨간 점이 될 확률. 그러니까 요거의 에리아가 얼마죠? 여기가 2고 여기가 2죠? 얼마예요? 4죠? 오케이. 그 다음에 area of unit circle. 여기, 요거는 얼마죠? 파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점을 찍었을 때, probability, 점이 inside unit circle. 그럼 얼마가 돼요? 점을 딱 찍었어요, 랜덤하게. 그러면, 네?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갈 확률. 4분의 파이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k를 인디케이터 펑션 k번째 다시 inside unit circle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점들을 여러 번 던질 텐데 k번째에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가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1이거나 0이거나 그런데 1이 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4분의 파예요. 여기 1 빼기 4분의 파이겠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xi의 분포는 xk의 분포는 뭔가요? 1 아니면 0이에요. 그러면 무슨 분포예요? 베르누이고요. p는 얼마예요? 4분의 파이죠. 자, 그러면 xk는 iid 베르누이 p예요. 그래서 이걸 썸을 하면 요거는 number of dots inside unit circle이에요. 그죠? xk는 k번째 점을 낫을 던졌을 때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가면 1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이에요. 근데 그걸 n번 독립적으로 반복 실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다 더하면 결국은 내가 n번 낫을 던졌을 때 몇 개나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갔느냐 하는 걸 카운팅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무슨 분포예요? 이건 무슨 분포예요? 바이노미얼 NP. 오케이. 그러면 sum xk k는 1부터 n까지 오버 n. 요거는 샘플 민이거든요. 이거는 샘플 민이에요. 샘플 민. 샘플 민이에요. 그러면 이게 n이 클 때, 이거는 more or less expectation
근사가 가능하다는 게 로우 라지 넘버예요. 그러면 요게 평균이 어떻게 돼요? 베르누이의 평균이 어떻게 돼요? 요거는 베르누이죠? 베르누이 P죠? 베르누이의 P의 평균은 얼마예요? P죠? P가 얼마예요, 지금? 4분의 8이에요. 이게 로우 라지 넘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를 로우 라지 넘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파이는 근사적으로 4 곱하기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를 우리가 어떻게 에스티메이트 할 거냐면은 박스에다가 다트들을 던져요. 그래서 유니서클 안에 들어가면 빨간 점이고요. 유니서클 바깥에 들어가면 파란 점이에요. 그래서 빨간 점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나누기 n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게 코드가 있을 텐데 코드를 하나 돌리지는 않고 돌려져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그림이 조금 더 보기가 좋으니까 그걸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냥 이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림이 작아서 그런데 첫 번째 그림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1000, 2000, 3000, 4000, 5000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낫을 1000번 던지고 2000번 던지고 3000번 던지고 4000번 던지고 5000번 던지고 누적해서 그렇게 던져 보면 지금 요 그림은 총 5000번을 던진 거고요. 그래서 누적해서 보는 겁니다. 처음 2000번까지 데이터를 봐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첫 번째 그림은 어떻게 됐냐면 5000번 던져요. 5000번
다트를 던져요. 그러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001, 011, 000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5,000개가. 그죠? 그러니까 닷을 던졌을 때 유니서클 안에 들어오면 1, 유니서클 바깥에 들어가면 0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2개가 들어갔죠. 그죠? 2개. 포뮬라가 어떻게 됐었나? 요거죠. 그러면 여기까지 요 5개까지 보면 4 곱하기 2개가 들어갔고요. 이걸 계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10개를 보면 4 곱하기 이번에도 2개 들어갔네요. 4개 오버 2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까지 여기 계산을 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4 곱하기 7개 들어갔고요. 15번 던져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게 5,000번을 실행을 한 거거든요. 그럼 5,000번을 누적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처음 5개까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용해서 파이를 에스티메이션 한 거고, 요거는 처음 10개 코인 플리핑, 닷을 던져서 파이를 에스티메이션 한 거고요. 요건 처음 15개를 다트를 던져서 파이를 에스티메이션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린 게 지금 요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줄이 그어져 있는데 여기가 3.14거든요. 그래서 보면 처음에는 3.14 요 포뮬라로 계산한 겁니다. 요 포뮬라로 계산하는 건데 처음에는 3.14랑 좀 안 맞지만 다트를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3.14로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오케이. 요 빨간색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000번 다트를 던진 거고요. 요 오른쪽 그림은 뭐냐면 5,000번 다트를 던져가지고 파일을 하나 에스티메이트 해요. 오케이? 그 짓을 5,000번 반복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요 오른쪽 그림에서 하나의 숫자는 요 커브에서 요 맨 끝점 하나에 해당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여기 요 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5,000번 다트를 던졌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런데 요 히스토그램에 들어가는 데이터 하나는 요 빨간 패스의 요 끝에 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 히스토그램에서 데이터 하나를 제너레이트 하기 위해서는 5,000번 우리가 다트를 던진 거고요. 그거를 아마 5,000번 실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히스토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번 다트를 던졌냐면 5,000 곱하기 5,000번 던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3.14 근처로 값들이 모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둘 다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요 두 그림 다 파이가 요거에 비슷하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approximation sense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요런 왼쪽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오른쪽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파이는 요거로 근사할 수 있다 하는 건데 n이 커질 때 두 가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 커브는 스트롱 로우라고 불러요. 오른쪽 커브는 윅 로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윅 로우라고 부르는 거고요. 윅 로우 라지 넘버라고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스트롱 로우 라지 넘버라고 불러요. 보통 여기 통계하시는 분들이 주로 요 센스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수학하시는 분들이 요 센스를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스트롱 로우가 수학적으로 좀 더 증명하기가 까다로워요. 하지만 통계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윅 로우로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하시는 분들은 윅 로우를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확률하시는 분들은 윅 로우도 관심이 있지만 좀 더 테크니컬하게 스트롱 로우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는 5,000번 코인 플립이라고 그럴게요. 5,00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고요. 요거는 5,000 곱하기 5,00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은 5,000번 코인 플리핑해서 그걸 누적해서 헤드의 개수를 에버리지를 누적해서 에버리지를 하는 거고요. 오른쪽은 5,000번 코인 플리핑 해서 거기서 헤드 에버리지를 계산하고 그러면 그게 데이터 하나예요. 그런 거를 5,000번 반복을 하면 5,000개의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를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를 몽테칼로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몇 개, 간단한 거 어, 좀, 코드를 돌려보죠. 오케이. 요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0.55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페어 코인을 사용을 하는 거고, 페어 코인을 사용해서 플리핑을 해서, 여기 보니까 100번 던졌네요. 10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고요. 그래서 헤드의 에버리지를 러닝 에버리지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처음에 헤드, 테일,
헤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에서 시작하죠. 그러니까 헤드, 테일, 헤드, 테일, 헤드, 테일 그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걸 에버리지를 취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패스가 이렇게 가면서 0.5로 수렴을 하죠. 이건 스트롱 로입니다. 오케이. 요걸 보죠. 요걸 보세요. 어, 어, 헤드가 나올 확률이 0.5예요. 헤드가 그러니까 페어 코인입니다. 페어 코인을 10번 던져요. 페어 코인을 10번 던져서 그걸 이용을 해서 P 값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1, x2 해서 x10이고요. 이게 다 베르누이 P인데 P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P를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할 거냐. 이건 에스티메이션 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해요. 이렇게.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해요.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하는데 지금 넘버 오브 플립은 10이고요. 그러면 10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헤드의 개수를 카운팅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P 값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데 그 작업을 10,000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코인 플립을 10번 해서 10번 코인 플립 한 걸 가지고 P 값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요. 그 짓을 10,000번 반복해요. 10,000번 반복해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0.5 근처에 모이긴 하지만 좀 퍼져 있죠? 요번에 이건 100번 한 겁니다. 코인 플리핑을 100번 해서 P 값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그 짓을 10,000번 반복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요 n이 10일 때에 비해서 대충 0.5 근처에서 센터가 이루어지고 보면 폭이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그죠? 요거에 비해서 요게 폭이 확연히 줄어들었죠? 그죠? 요거는 1000번 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0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P 값을 에스티메이션을 해요. 어떻게 에스티메이션 하냐면은 이렇게 에스티메이션 해요. 1000번 반복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하나 제너레이트가 되고요. 그걸 10,000번 반복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요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몇 번 코인 플리핑을 했냐면은 10,000,00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0.5 근처에 있고요. 그 다음에 폭이 더 줄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00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예요. 10,000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P 값을 에스티메이트 해요. 어떻게? 이렇게 10,000번. 그러면 여기 데이터가 하나 제너레이트 되고요. 그 데이터를 10,000개를 반복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5 근처에 잡히고요. 폭이
이제 거의 이거 보면 버즈드 바이 같죠? 그죠? 그죠? 이게 위크로우 라지 넘버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 넘버 오브 플립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0.5라는 거에 점점 0.5라는 게 점점 확실해져요. 분포가. 그러니까 이 그림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P 햇을 그리는데 P 햇 based on 10을 그리면 히스토그램이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분포가 근데 그걸 100개 기준으로 P 햇을 계산을 했더니 폭이 줄어들었어요. 1000개를 이용을 해서 샘플링을 P-햇을 에스티메이터니 폭이 더 줄어들었어요. 센터는 다 0.5입니다. 그 다음에 P의 10,000개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n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분포가 0.5로 가는 거예요. n이 이렇게 갈 때 이게 윅 룰입니다. 그래서 윅 룰을 지금부터 이 그림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윅 룰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xi가 iid 뮤면 요거 있죠? 그죠? 요거의 분포예요. 디스트리뷰션이 점점 뮤로 수렴한다는 거. 이거를 뭐라고 표시할까요? 델타 뮤라고 그럴까요? 이거는 100% 확률로 뮤인 거예요. 그러니까 n이 작을 때는 요거의 분포가 요 버즈드 바이라고 그럴게요. 버즈드 바이랑 전혀 달라요. 그죠? 이 그림하고 이해하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요게 n이 10일 때 n이 100일 때, n이 1000일 때, n이 만일 때 분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n이 작을 때는 0.5랑 비슷하지가 않아요. 그죠? 하지만 n이 점점 커지면 점점 요 샘플 민의 요 x 바라고 쓸게요. 샘플 민입니다. based on n개 샘플. 요 xn 바가 점점 버즈드 바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요게 윅로 라지 넘버예요. 그 다음에 요게 윅로고요. 요거는 스트롱 로어예요.
strong row는 어떻게 되냐면 probability xn bar가 여기 뮤라고 썼죠. 뮤가 될 확률이 1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을 주면 샘플이 요 어떤 샘플 우리가 특정한 샘플을 기억을 하면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3.14라고 그럴까요? 3.14가 안 되지만 점점 3.14로 컨버지해요. 물론 3.14로 컨버지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은 제로예요. 그래서 이게 weak low고요. 이게 strong low예요. weak low가 weak하다는 게 아니고요. strong low가 strong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컨버전스 개념이 이 컨버전스를 weak 컨버전스라고 그러고 이 컨버전스를 strong 컨버전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걸 하나는 weak low, 하나는 strong low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해봅시다. 이거는 부분스 니들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재밌는 그림이 없네 별로. 오케이. 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 줄 간격이 1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이라고 여기 D라고 써 있는데 1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바늘이 있는데 바늘 요새 쓰죠. 바늘 아시죠? 바늘 쓴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바늘의 길이도 1이에요. 그래서 바늘을 랜덤하게 던져요. 랜덤하게 던져요. 그래서 줄에 닿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이라고 그래요. 줄에 닿으면 1, 줄에 안 닿으면 0.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파이 값을 몽테칼로를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게 줄에 닿을 확률이 파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는 유닛 박스에다가 공을 던져서 그게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파이를 에스티메이트 했잖아요. 요번에는 줄을 폭이 일자리 줄을 쫙 긋고요. 길이가 일자리 바늘을 던져요. 그래서 줄에 닿은 게 유닛 서클 안에 들어간 거로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랜덤하게 바늘을 던졌을 때 줄에 걸쳐질 확률이 파이랑 관련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파이 값을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 그럼 내가 바늘을 던졌을 때 줄에 닿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지금부터 계산을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줄이 이렇게 있고요. 이 줄은 폭이 1이에요. 바늘을 던지는데
바늘에 밑단이 있을 거고 위에 단이 있을 거예요. 밑에 단을 여기서 이게 여기가 U예요. 이게 유니폼 01이에요. 그래서 유니폼 01에서 숫자를 하나 제너레이트 하고요. 그러면 숫자가 여기에 하나 찍힐 텐데 이게 바늘의 밑에 단이에요. 그럼 바늘의 윗단이 있겠죠? 윗단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앵글을 세타라고 그러고요. 세타는 유니폼 뭐라고 그럴까요? 세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 요점이 바늘의 밑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타는 2파이면은 이것도 가능하다는 건데 지금 요게 바늘의 밑에 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죠. 그죠? 그래야 여기가 윗단, 바늘의 윗단이 될 거 아니에요? 세타는 0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있어요? 파이를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밑에 단이 되지. 그러니까 0부터 어디까지 가능해요? 파이까지 가능. 그래서 유니폼 01에서 숫자 하나 뽑고요. 유니폼 0파이에서 숫자 하나를 뽑아요. 그러면 바늘이 하나 생성이 되는 거고요. 바늘의 윗단이 1보다 크면 금을 밟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U 플러스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뭔가요? 코사인 세타인가요? 사인 세타인가요? 여기가 U고 여기는 길이가 여기가 코사인 사인 세타네. 그러니까 U 플러스 사인 세타가 1보다 크다는 게 금을 밟은 거예요. 인터섹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터섹션.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는 인터섹션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여기까지 질문 있어요? 그래서 요 사건을 A라고 부를게요. 요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싶은 건 probability A입니다. probability A는 indicator function의 expectation하고 같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이해되시죠?
요거는 A가 발생하면 1이고요. A가 발생하지 않으면 0이에요. 이게 얘기하는 게 1, 0이고요. if A 발생하지 않으면 0.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분포인가요? 요거는 금을 밟을 A가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발생하면 1, 발생하지 않으면 0이에요. 그럼 무슨 분포예요? 네? 네, 베르누이 분포예요. 오케이. 그런데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세타를 안다고 치고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expectation 계산. 저가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을 강의를 안 한 것 같은데 휴일이어 가지고 대체를 한 것 같은데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 잠깐 되돌아 볼게요. x의 익스펙테이션을 계산을 하는데 y의 컨디셔닝을 해서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해서 이게 컨디셔널 익스펙테이션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이것의 익스펙테이션하고 같아요. 오케이?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임용고사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던 걸로 저 기억합니다. 익숙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세타가 고정이 됐다고 치고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A가 요거죠. 그러면 A가 발생을 한다는 거는 U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세타가 고정이 돼 있을 때 U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보다 클 확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U는 0하고 1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근데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인 세타고 여기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U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보다 클 확률은 어떻게 돼요? 사인 세타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인 세타. 근데 세타는 0하고 파이 사이에서 유니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랜덤 베리어블이 사인 세타고요. 세타는 0에서 파이 사이에서 유니폼해요. 그러니까 d 세타 오버 파이 하면 이게 덴시티 펑션이고요. 0부터 파이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덴시티 펑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 2 오버 파이.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계산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줄이 이렇게 평행하게 거져 있고요. 줄 간의 간격이 1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바늘이 길이가 1인데 그걸 던져요. 던졌을 때 줄을 밟을 확률이 2 오버 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로브 라지 넘버를 쓰든 그러면 sum xi i는 1부터 n까지 over 2. 그러면 요게 베른의 p인데 p가 2 over 파이예요. 그러면 요거는 요거의 평균인 2 over 파이로 근사가 된다는 거예요. n이 커지면. 예? 제가 보니까 이거 증명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저 기억에 의하면. 그러니까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증명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증명. 오케이. 그래서 동일하게 사용을 하면 돼요. 오케이? 여기에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바늘이 이를 터치하면 빨간색으로 그린 거고요. 바늘이 이를 터치하지 않으면 파란색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왼쪽 그림이 스트롱 로고요. 오른쪽 그림이 윅 로예요. 다 3.14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그림을 조금 더 볼까? 이그젠플을 좀 더 볼까? 있어. 오케이. 여기 어우, very good example. 자, 지금 이게 strong law하고 weak law하고 central limit theorem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P코인을 생각을 하세요. P코인 지금 P는 0.5로 되어 있어요. P코인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지금 맨 오른쪽의 그림은 뭐냐면 맨 오른쪽의 그림은 P코인, P는 페어코인이에요. 지금 0.5예요. P코인 0.5인데 그거를 10,000번 코인 플리핑을 한 거예요. 10,000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누적해서 헤드의 레이쇼가 얼마나 되냐 그걸 누적해서 계산을 해서 그걸 쭉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맨 오른쪽 그림은 10,000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스트롱로예요. 오케이? 그래서 샘플 민이 지금 요게 얘기하는 게 이게 의미하는 게 xk k는 1부터 n까지 요거 계산을 하면 2분의 1로 가더라. 확률 1로 써. 그걸 almost surely 이렇게 써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almost surely 는 확률 1로스. 그러니까 확률이 제로가 확률 제로인 셋을 제외한 샘플에서 우리가 샘플링을 하면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n을 키우면 요거는 지금 스트롱로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거든요. 히스토그램을 그린 건데 지금 10,000개 코인 플리핑을 해서 맨 끝에 샘플 에버리지가 있죠. 그게 여기서 데이터 하나예요. 오케이? 그거를 10,000번 반복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버즈 두바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번째 그림은 뭘 얘기하냐면 이 두 번째 그림이 얘기하는 거는 디스트리뷰션을 보는 겁니다. 디스트리뷰션 오브 요게 델타 2분의 1 2분의 1에 컨센트레이트 되어 있는 분포입니다. 오케이? 아니면 그냥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세요. 상수. 이것도 n이 무한대로 갈 때고요. 요거는 보통 이렇게 요 화살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요게 스트롱로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윅로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코인 플리핑을 몇 번 했냐면 10,000 곱하기 10,000번 했어요. 1억 번 한 거예요. 1억 번 코인 플리핑을 해서 요 히스토그램을 만든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셨나? 요 세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하고 두 번째 그림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겁니다.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거예요. 똑같은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요거는 x바라고 쓸게요. x바, xn바라고 그럴까요? 10,000번, n은 만이고요. 10,000개 샘플링을 통해서 샘플 민을 계산을 하고 그거에 분포를 계산을 한 거예요. 이렇게. 요거는 xn바 빼기 xn바가 10,000개가 있죠. 거기서 평균을 계산합니다.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빼줬고요. 노테이션이 별로 안 좋은데 10,000개 샘플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그림은 10,000개의 샘플이거든요. 10,000개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10,000개 샘플, 10,000개의 xn 바가 있는 거예요. 10,000개 xn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걸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10,000개 xn 바가 있죠. 거기서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규분포처럼 표준 정규분포처럼 보인다는 거. 좀 더 엄밀하게 쓰면 센트럴 리밋 쓰려면 xn 바 빼기 그거의 뮤 나누기 시그마가 노멀이라는 거, 표준 정규분포라는 거거든요. 센트럴 리밋 쓰려면. 근데 우리가 뮤를 모르니까 뮤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xn 바에 10,000개 샘플에서 평균을 계산을 한 거고요.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10,000개의 샘플에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계산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쓴 거는 파이썬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10,000개의 샘플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게 10,000개 샘플 xn 만이거든요. 코인 플리핑을 10,000번 해서 x 바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그게 샘플 하나고요. 그걸 10,000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버즈드 바이가 만들어진 거고요.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버즈드 바이예요. 그런데 센터링을 지금 10,000개 샘플이 있으니까 거기서 평균 계산, 샘플 평균 계산하고 샘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센터를 빼줘요. 그러면 평균이 제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줘요. 그러면 표준 편차가 1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센트럴 리밋 셈이 얘기하는 거는 그렇다면 요거의 분포는 정규 분포로 근사한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림 3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얘기는 이게 뮤로 컨버전다. almost surely.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게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거의 분포를 보는 거예요. 분포가 뮤로 컨버전한다. 그러면 이 그림으로 보면 이게 버즈드 바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버즈드 바이가 아니었다가. 오케이? 세 번째는 이거의 분포인데 그냥 분포가 아니고 표준화된 분포예요. 그러면 요거는 표준 정규 분포로 컨버전. 그래서 히스토그램이 뭐 이렇게 생겼는데 정규 분포랑 히스토그램하고 거의 일치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센트럴 리밋 세렘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다음에 이게 윅로우고요. 이게 스트롱 로우예요. 오케이? 그림을 좀 더 봅시다.
예, 위그로는 요렇게 씁니다. 수학적으로는 이게 욜로 컨버지 improbability 한다는 거고요. 증명이 있었나? 증명이 없었을 것 같은데. 예. 증명이 있었으면은 저가 문제풀이에서 풀이를 해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증명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증명이 있었다면 저가 문제를 풀어놨으니까 그걸 보세요. 저 기억에는 증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코인 플립이고, 요게 아까 봤던 거고요. 오케이, 요거는 어떤 거냐면, 오케이, 요게 어, 여기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 인컴 데이터예요. 사람들의 인컴 데이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오리지널 분포예요. 이게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인컴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게 오리지널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인컴 분포는 보통 이렇게 생깁니다. 여기 여기 인컴 분포는 티피컬리 이렇게 생겨요. 여기 보면 이쪽에 극소수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좌우가 대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좌우가 대칭이라고 그러면 요렇게 생겼으니까 요렇게 생겨야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여기 보면 요쪽에 right tail이 헤비합니다. 이게 티피컬하게 인컴 분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회과학 쪽에서 보통 민을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을 사용하는 게 이런 스큐니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 소득분위 계산할 적에 평균 표준 편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5명을 랜덤하게 뽑아요. 5명을 랜덤하게 뽑아서 에버리지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반복해요. 몇 번? 1000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샘플 5개를 뽑아서 그걸 에버리지를 취한 거의 분포가 이렇게 생겨요. 요건 20개 샘플, 요게 100개, 1000개 샘플 하면 거의 미인의 여기 아까 버즈드바에 생기듯이 생기죠? 그죠? 이게 윅로예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요 분포가 버즈드바이 형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스트롱로는 이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래프고요. 몬티올 문제 기억나나요? 몬티올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 두 가지 전략을 설명을 했죠. 스틱하는 전략하고 스위치하는 전략하고. 그죠? 스틱을 했을 경우에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3분의 1인데 비해서 스위치를 하면 더블이 됐죠. 그죠? 예. 지금 여기
요게 몬티 스틱을 한 거고요. 그러면 확률이 율로 가고요. 이게 3분의 1일 거예요. 요거는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3분의 2로 가요. 아까 여기는 궁극적으로 3분의 1로 컨버지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3분의 2로 컨버지를 해요. 요거는 스트롱로입니다. 스트롱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게 스트롱어하고 윅로하고 차이점하고요. 로우 오브 라지 넘버가 제너럴리 얘기하는 게 뭐냐,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센트럴 리미스 theorem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윅로를 봤을 때 윅로 자체만 보면 지금 이거 버즈두바이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표준화를 해주면 여기 버즈두바이를 표준화를 해주면 표준 정규 분포가 보인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지금 유닛 박스에서 했네요. 유닛 박스에서 그러니까 0101이에요. 아까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서 유닛 서클을 생각했는데 이거는 일사분면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해서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요. 파이 값으로 수렴을 해요. 이게 무슨 로라고 그랬죠? 윅로예요? 스트롱로예요? 스트롱로예요. 마찬가지로 부펀스니들 아까 봤던 거고요. 이것도 스트롱로예요. 그래서 지금 CLT하고 로브 라지 넘버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그냥 샘플 민을 생각을 하면 버즈 투 바이지만 이걸 적절히 스케일링을 해주면 표준 정규 분포가 보인다는 거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하는데 요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증명을 좀 할까? 이게 정각까지인가요? 정각까지요? 그러면 증명합시다. 시간이 충분히 되는 것 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증명을 할게요. 오케이. 이 증명을 하려면 쉐비셰프 이니퀄리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쉐비셰프 이니퀄리티입니다.
x가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그거의 평균이 뮤고 베리언스가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x하고 뮤하고 차이가 t보다 클 확률이 이렇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x의 분포라고 그러죠. x의 분포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뮤가 어디 있을 거고 여기가 뮤 플러스 t, 뮤 마이너스 t. 그러면 지금 요 확률이 지금 요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요 확률이 뭐에 의해서 바운드냐면 시그마 스퀘어 오버 t 스퀘어로 바운드가 된다. 이게 셰비셰프 이니퀄리티입니다. 오케이. 요거를 증명하는 방법은 요거를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러면 t square probability 요거거든요. 요게 셰비셰프 이니퀄리티예요. 근데 요거는 잘 생각을 해보면 t 스퀘어 인디케이터 x 빼기 뮤가 t보다 클 확률의 익스펙테이션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요 인디케이터 펑션이라는 거는 x 빼기 뮤가 t보다 큰 영역에서 1을 주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0을 주는 거예요. 요 인디케이터 펑션이. 그런데 요 t 스퀘어가 곱해졌죠? 그러니까 요 영역에서 여기가 t 스퀘어고요. 나머지는 제로예요. 요 랜덤 베리어블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른쪽 사이드를 보죠. 오른쪽 사이드 요거 시그마 스퀘어는 x 빼기 뮤 스퀘어의 익스펙테이션이에요. 그러면 요 영역에서 보면 x 빼기 뮤가 t보다 크거든요. 지금 요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영역에서 여기가 t 스퀘어인데 이게 t 스퀘어보다 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바깥의 영역에서도 0보다 커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지금 요 expectation이라는 건 결국은 요 면적을 계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t 스퀘어고요. 여기가 확률이에요. 요 expectation은 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요 면적이 요 면적보다 크죠.
예, 이게 셰비셰프 이니퀄리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xn 바는 sum xi 1부터 n까지 요거예요. 요거의 평균은 얼마예요? 요 오리지널의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라고 할 때 요거의 평균이 얼마예요? 뮤죠? 분산이 어떻게 돼요? 요거의 분산이 요거의 분산이 시그마 스퀘어 n이고요. 요게 있기 때문에 n 스퀘어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그러면 xn 바 마이너스 그거의 평균이 아까 t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t라고 하겠습니다. t보다 클 확률은 아까 셰비셰프 이니퀄리티가 베리언스 요거의 베리언스입니다. 시그마 스퀘어 오버 n 오버 t 이게 xn 바의 평균이고요. 이게 베리언스예요.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게 xn 바의 분포예요. xn 바의 분포인데 평균을 근처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t를 잡아요. 그러니까 뮤 마이너스 t, 여기 뮤 플러스 t.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가 매스가 있어요. 근데 점점 n이 커질수록 0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매스들이 점점 사라져요. 그러려면 버즈 두바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네? 스트롱로는 증명 안 할게요. 스트롱로는 테크니컬리 좀 복잡해요. 시험에 나올 개연성이 전혀 없어요. 윗구는 나올 수도 있어요. 셰비셰프 이니퀄리티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예, 분포가 예, density 펑션인지 mass 펑션인지 다 똑같아요. 매스 펑션이었던 덴시티 펑션이었던 둘 다 상관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그러면 매스 펑션이라고 하면은 코인 플리핑이 포인트 매스 PMF가 있는 경우죠.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 다 PMF 케이스예요. 그죠? 맞죠? 그저 결과가 예. 그러면 그 어떤 프로버빌티 펑션이 아닌 건가요? 이거는 뮤예요. 뮤. 확률 1로서 뮤예요. 분포가 아니고 실수. 분포인데 분포가 확률 1이에요. 확률 1로 뮤예요. 그러니까 뮬 확률이 1이고 예. 나머지 확률이 0이. 예. 예. 예.
그러니까 PMF가 있는 거죠. 네. PMF가 있는데 뮤에서 1이. 네. 오케이. 어, 네, 제가 보기엔 스트롱로는 나올 개연성이 전혀 없고요. 스트롱로 얘기하려면은 머리 아파요. 그래서 스트롱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종료하자. 질문 있으세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다음 주가 대통령 선거인가요? 아, 가만 있어봐. 그러면 가만 있어. 스케줄이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 그러면 지금 오늘 윅로를 한 거고요. 어, 어, 어. 그러면 다음 주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하면 되겠네. 저가 다음 그러면 하나 더 남은 거네요. 오늘 이거 끝났고, 예. 다음 주는 수업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에 컨피던스 인터벌을 하죠. 뭐. 다음 주. 예,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